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오늘은 2024년 올해로 105주년이 되는 3.1절입니다. 3.1절은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 당시 한반도의 민중들이 일본 제국의 지배에 항거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3.1 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직 독립하기 전 독립을 염원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외쳤던 대한 독립 만세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우리 민족은 언제나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었던 시민들입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함께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의 발걸음도 잊지 않겠다라는 고마운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첫 곡으로 아이유의 러브 윈스 올 듣고 오겠습니다. Dearest darling, my universe, 날 데려가 줄래? 나의 이 가난한 상상력으론 떠올릴 수 없는 곳으로 저기 멀리 from Earth to Mars 꼭 같이 가줄래? 그곳이 어디든 오랜 외로움 그 반대말을 찾아서 어떤 실수로 이토록 우리는 함께일까? 세상에게서 도망칠 run on 나와 저 끝까지 가줘 my lover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세월호 뉴스 브리핑에는 오마이뉴스 2월 5일자 기사인 세월호 10주기 추모 광고 거부한 서울버스 운송조합 전희경 기자의 글 읽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4.16 해외연대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버스에 광고를 게재하려 했으나 서울버스 운송조합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광고 대행사는 서울버스 운송조합의 서울시내버스 제작 가이드 금지 광고물 근거 중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여론 분열 조장의 소지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광고 재개를 승인했다는 버스 운송 조합의 심의 결과를 4.16 해외연대에 알려왔다. 4.16 해외연대는 지난 세월호 참사 6주기와 8주기에 지하철 광고를 시도한 적이 있다. 해당 광고에는 노란색 상의를 입은 학생들의 모습과 지금도 알고 싶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는지, 진실을 밝히는 일, 살아있는 우리의 몫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2년 전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될 수 있는 광고라며 광고 게재를 불승인한 바 있다. 이에 2022년 3월 4.16 해외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 신청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에 광고 게재 승인을 권고했지만 교통공사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4.16 해외연대의 광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효력이 없었던 사례로 남았다.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광고 게재 승인 권고는 교통공사 심의위의 광고 불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24년에는 서울버스 운송조합의 반대로 10주기 추모 광고 게재를 못하게 되었다. 4.16 해외연대는 우리 사회는 10년 전보다 얼마나 더 나아졌는가요? 라고 물었다. 4.16 해외연대는 국정원, 국가기록원, 해경, 해군에서 제공하지 않은 자료를 모두 공개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4.16 해외연대는 세월호 참사 자료 공개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밝히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공개를 위해 노력하는 국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한국 사회를 원한다 라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라고 말했다. 4.16 해외연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의 전 세계 네트워크이다. 재외동포들은 세월호 가족들을 지지하며 4.16 가족협의회, 4.16연대, 4.16 재단과 동행한다. 네, 서울교통공사는 이것을 왜 정치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9주기 때도 지하철 광고도 거부했죠. 네, 왜 기억하고 추모하는 행동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여론 분열을 조장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와 함께하는 정말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안산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또한 고마운 분을 초대했습니다. 안산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한 저희 세월호 참사를 누구보다 아파하시면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신길중학교 역사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신 신대광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신대광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살았던 안산 그리고 앞으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살아내야 할 안산에도 아까 처음에 읽었던 3.1절의 역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해요. 네, 안산의 3.1절 만세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의미 있는 날이죠. 3.1절. 그래서
이게 보통 3.1절 또는 만세 운동 하면은 대체로 떠올리는 장소가 서울의 탑골공원, 네. 또 인물 하면은 유관순 유관순. 열사를 떠올리죠. 네. 하지만 우리 안산에도 만세 운동이 있었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있었습니까? 아, 네, 아주 크게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그 1919년 이제 3월 1일 이제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 운동이 이제 지방으로까지 이제 확산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대략 뭐 한 달 정도 걸리긴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3월 달에 시작해서 4월, 5월이 되면 거의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이 된 3월 말에서 4월 초가 가장 피크로 전국적인 만세 운동이 일어나는데 우리 안산도 뭐 비슷하게 3월 말에서 4월 초에 만세 운동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당시 우리 안산은 그 4개의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당시 우리 안산이 시흥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시흥군 수안면, 그 다음에 시흥군 군자면, 그 다음에 지금의 반월은 그 당시 수원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원군 반월면. 그 다음에 지금의 대부도는 그 당시에 부천군에 소속돼 있어서 부천군 반월면, 이렇게 이제 4개의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면에서 모두가 다 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제 이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당시 경기도의 많은 면 중에서 한 70%에서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우리 안산은 예외 없이 다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대단하다는 건데 안산에서는 이제 처음에 일어난 거는 3월 29일 날입니다. 저기 그 당시에 이제 군자면 선부리에서 처음으로 이제 만세 운동이 이제 아주 소규모로 일어났고요. 가장 큰 규모로 일어났던 것은 3월 30날입니다. 3월 30날 수암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기 상록구 수암동인데요. 그 왜 우리가 보통 수암봉이 올라갈 때 가는 동네 있잖아요. 바로 네네. 거기입니다. 거기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수암면의 중심지였거든요. 거기에 한 2,000명이 모여서 만세 운동을 합니다. 대단한 숫자죠. 그 당시에 수암면의 인구가 8,000명인데 네. 2,000명이 모였다는 거는 4분의 1이니까 정말 엄청난 인구가 모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2,000명의 이제 그 당시 안산의 수암면에 살고 있던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시민들이죠. 모여서 손에 태극기를 들고서 그 당시에 이제 뭐 보통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안산 초등학교입니다. 그다음에 향교, 그다음에 주재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경찰서쯤 되는 곳이죠. 그다음에 면사무소,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만세 운동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세 운동 하다 보니까 일제도 이제 깜짝 놀랬죠.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이제 군과 경찰이 와서 이분들을 해산을 시키는데 당시에 여기 이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6분이 있습니다. 그 6분이 다 나중에 애국지사로 훈장을 다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월 30날 수암동에서 있었던 비석거리 만세 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날 그 장소에서 또 300명이 또 모여서 만세 운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4월 1일 날 여기 이제 지금 이제 군자죠. 군자면에서도 약 한 1,000명에서 1,500명, 그러니까 기록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그 정도가 모여서 만세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뭐 도일 아시겠지만은 거기 보면 뭐 군자초등학교, 그다음에 군자면사무소, 그다음에 주재소, 거기서도 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대규모의 만세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4일 날 또 만세 운동을 준비하다가 또 일본에 체포되는 등 그 사이에도 이제 작은 규모의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이르는 그 시기에 우리 안산에서도 수천 명이 모이는 이런 그 굉장히 큰 규모의 만세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산의 만세 운동을 우리 안산 시민들이 좀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관순 열사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안산의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모두 13분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많이 계시네. 네, 수암동에 6분,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군자에 4분, 그다음에 대부도에 3분, 요렇게 이제 모두 합치면 13분이 있고요. 4월 1일 날 그 반월에서도 한 600명 정도가 만세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대부에서도 마을 주민들 10수명이 모여서 또 만세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지역마다 다 만세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13분과 함께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분들이 그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국적으로 일어났던 이 만세 운동에 네. 우리 안산의 많은 주민들도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염원했고 또 독립을 통해서 우리가 일제 억눌렸던 그런 감정들을 이 만세로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분들의 그런 기념비라든가 어디 가면은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요? 네, 현재 우리 안산에도 우리 안산 3.1 만세 운동에 관련된 기념비하고 그 다음에 이 만세 운동을 주도하셨던 분들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암동에 가시면 네. 기념탑이 있어요. 그 옛날 거기가 이제 주재소 자리인데 그곳에다가 재작년이 되겠네요. 기념탑을 크게 세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그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그 안산 수암동에 있는 농협자리 네. 거기가 옛날에 그 장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읍내 장터 간다라고 할 때 그 장이 섰던 장소인데 네. 거기에 기념비가 하나 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기 와리에서 주민들을 데리고 왔던 홍순칠 선생님이 계시는데 애국지사님이신데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와동체육공원 내에 홍순칠 선생 기념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도에 가면은 대부도의 그 상동에 당시 대부도의 만세운동을 주도하셨던 김운규 선생님의 기념비가 또 거기 세워져 있고요. 그 상동의 그 면사무소 자리 지금은 이제 대부 동사무소 대부도 행정복지센터라고 할까요? 거기에도 3.1운동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네. 말하지 않으면 정말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공간에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자꾸 알려야 되고 정말 네. 기억하기 위해서는 자꾸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알아서 같이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견학 같은 것도 가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네. 그러면 몇몇 분들을 거론하시긴 하셨는데 네. 그래도 가장 주도적으로 하셨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인물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네. 그 안산 3.1 만세 운동을 주도하셨던 13분은 네. 제가 이분들이 어떤 분일까 궁금해서 한번 그쪽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네. 당시에 마을의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마을의 그 지주 아까 홍순칠 그분은 이제 와동의 지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화정동에서 주민들을 데리고 왔던 김병권이라고 하는 분인데 네. 이분은 또 군인이세요. 군인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은 이제 육군 무관학교, 네.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시고 실제로 군인으로 활동하시다가 일제에 의해서 그 군대가 해산되는 바람에 군복을 벗었던 이제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지역의 그 양반 어르신 이런 분들이 주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분들은 정말 네. 이름 없이 네. 그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그 많은 분들, 평범한 시민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세월호에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울고 세월호 운동에 참여하셨던 그런 분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저는 더 소중한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듣다 보니까 선생님 저기 대부분 옛날에 지주 마을의 지주 돈 많은 사람 양반 막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일제 거기 이렇게 더 붙지 않았나요? 그런데 여기는 좀 친일파로. 안사는 좀 특이하게 마을 지주였다는 홍순칠 그분은 대단히 좀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근데 또 여러 곳에 이렇게 기념비가 떨어져 있다는 게 좀 아쉽네요.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한 곳에서 기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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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정말 또 많은 얘기가 이어지겠지만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선생님께서 신청하셨네요. 김강성님의 광야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우름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펀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요.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펀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요.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요. 움켜쥔 뜨거운 흙이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3.1절에 대해서 더 해주실 분이 계시던가 아직 못다 하신 이야기가 있으면 더 해주세요. 네, 뭐 안산의 3.1 운동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할 분 한 분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네, 바로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와리에서 그 지주로 계셨던 네. 홍순칠 선생님이신데 네, 사실 그 이제 지주가 만세운동에 참여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뭐 네. 굳이 뭐 내가 뭐 만세운동에 참여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분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기가 그 부리고 있던 그 소장농들 다 불러요. 네, 불러가지고
내일 음. 저기 읍내 가서 만세 운동 할 건데 니네 다 모여라. 만약에 우리가 가서 만세를 불러서 독립이 된다면 네. 일자가 뺏어간 땅을 우리가 다시 되찾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땅을 너희들한테 돌려줄 수 있다. 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어우, 말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주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혼자 다 차지하겠다가 아니라 함께 만세를 부르고 함께 땅을 나눠 갖겠다라고 하는 저는 그 정신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그래서 이제 그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네. 안타깝게도 네. 이분이 이제 만세 운동하고 나서 일본 경찰에 체포돼서 정말 어렵게 사셨거든요. 그게 이제 그 홍순신 선생의 손녀 따님 되시는 두 분이 지금 살아 계세요. 예, 그래서 그 손녀 따님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일본 경찰이 계속 감시를 했기 때문에 도망 다니다 보니까 집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못 오니까는 그 이제 지주라 그랬잖아요. 네. 친척들이 그 땅을 다 이렇게 가져가 버렸어. 다 뺏어 먹고 팔아먹고 한 거예요. 그 땅에 이제 남은 게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묘를 이제 뭐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족들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묘를 썼는데 나중에 훗날 이제 안산이 여기 이제 공단 만들고 개발되면서 그 묘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이 후손분들이 와봤더니 없어. 우리 할아버지 묘가 어디 갔지?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끼고 보존해야 될 애국지사의 묘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한테 제대로 알지도 않고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후손들이 얼마나 그래. 통탄할 일입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에다가 겨우겨우 얘기해서 그 공원의 한 곁에다가 네. 그 기념비를 좀 세우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또 음. 요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랬더니 이제 시에서는 뭐라 하면 시에서 세워준 것도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세운 거야. 자기 돈 내가지고. 더 웃기는 거는 네. 만약에 이 비를 여기 세워놨는데 주민들이 이 비를 치워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면은 이 비를 치워주는 조건으로 세운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속 터지는 일입니다. 옛날이나 야. 지금이나 네. 숨기려고 하는 그런 진실은. 그리고 어쨌든 뭐 다행히 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없었죠. 아. 민원이 있을 리가 없죠. 뭐 그렇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누가 그걸 치우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우리 시에서 조금 이 옆에 있는 이웃 시흥시 같은 경우는 애국지사 한 분 한 분 다 기념비를 다 세워줬어요. 근데 우리 안산시는 한 번도 기념비를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안산시가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네. 좀 기억하고 또 보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되는데 아니, 안산시가 네.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저도 막- 매우 안타깝습니다. 막 화가 나네요. 네. 아니 정말 나라를 지키려고 이렇게 싸웠던 분의 기억도 이렇게 무참히 짓밟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아이들이 다녔던 단원고가 원고장공원 앞 고잔동에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생명안전공원이 화랑연지에 만들어질 예정인데 알고 계시죠? 네네. 아유 물론이죠. 네. 거기 원고장공원이나 고잔동 이야기 그리고 화랑연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런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유. 네. 일단 이제 고잔동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 고잔동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 우리 안산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전국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 이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은 고잔이라는 곧 것이 안. 곳 안에 있는 마을이다. 그러니까 이 곳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톡 튀어나온 곳을 곳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옛날 노래 중에 뭐 장산곳 마루 위에 할 때 그 장산곳이 이게 바다로 톡 튀어나온 제일 끝에를 이제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잔동은 그 톡 튀어나온 고 안쪽에 있기 때문에 곳안 마을. 그러니까 이제 고단 마을 발음이 어려우니까 고잔 해가지고 이제 고잔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생겨난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바닷물이
굉장히 깊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시청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옛 지명 이름이 이제 곧이라고 하는 지명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이 이제 고잔이라고 하는 마을이 이름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제 원고자는 이제 거기가 이제 원래 고잔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래서 원래. 담고 있죠.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 고잔동이 이제 지금 그 고잔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네. 고잔 고등학교 바로 옆에 네. 그 올림픽 그 기념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고잔 초등학교가 원래 그 자리가 아니고 원래 자리는 그 지금의 거기 단원 경찰서 있죠. 네. 그 시청 옆에 그 단원 경찰서 자리가 처음에 있던 고잔 초등학교 자리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시청 들어서면서 그걸 옮겼어요. 지금의 자리로.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고잔 이제 초등학교가 됐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거리를 뭐 다니시면서 여기가 보면은 뭐 그 거리 이름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은정 엄마 그거 살지 않았나요? 고잔 초등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셨구나. 너무 잘 알고 있죠? 거리 이름이 거리 이름이요? 네, 거기 고잔 초등학교 앞에 거기 그 길 거리 이름이 있는데 지금의 거리? 거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도 그 거리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뭐 광동로 뭐 이게 예술 하정로 광로 뭐 이런 거는 아는데 거기는 거기는 길 길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말씀해 주세요. 기억이 나나. 거기가 그 저기 뭐야 황금 알을 낳는다고 그 적금로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적금로 저희 들었죠. 집, 네, 알죠. 네, 네. 거기가 적금로였죠. 네네네네네. 네, 그 저희 집 주소가 적금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네요. 네네. 거기가 이제 거기가. 그 뭐 그 적금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이제 왜 어떤 그 황금을 낳는 이제 알을 낳는다는 이제 그런 이제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적금로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황금을 캤다 해서. 네 이제 그 이제 뭐 닭이 알을 낳는데 이제 그게 이제 황금이다 이제 뭐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살던 곳은 또 동네 네. 이름이 도리섬이었었어요. 도리섬. 예, 예. 여기 지금 거기 법원 있는데. 네네. 거기. 예. 그 왜 도리섬인지 아세요 혹시? 거기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도리섬이라고 했어요. 네네. 도리섬이죠. 네. 그 이제 바로 옆에가 이제 그 진흥초등학교가 있고 한데 네, 거기인데 맞아요. 예. 그 옛날 섬이었어요. 섬. 맞아요. 그 이제 그래서 도리섬인데 음. 그 바닷물이 이제 이렇게 돌아서 돌았다가 한 바퀴 핑 돌아서 나간다. 나가나. 그래서 이제 돌아 나간다. 그래서 이제 도리섬이 아, 된 거죠. 저 어렸을 때는 거기 이렇게 또랑이라고 이렇게 양쪽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이 네네네. 들어오면 거기 물 다 찼는데 네네. 지금은 거기 다 메꾸가 하나도 그렇죠. 없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아, 옛날 생각이 네네. 새록새록 나네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화랑유원지 말씀하셨는데 네네. 우리 이제 거기 화랑유원지에 이제 생명안전공원이 들어올 거잖아요. 네. 그 이제 화랑유원지 또는 화랑저수지라고 하는데 이 화랑이란 말이 이제 왜 생겼냐 하면은 그 옛날에 이제 이 화랑저수지가 생긴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요?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니고 이제 최근에 생긴 거고요. 네. 거기 이제 화랑유원지 주변에 화랑농원이 있었습니다. 농원. 그러니까 농장 같은 게 이제 농사짓는 곳이 있었는데 화랑농원이 있었는데 그 화랑농원이 생긴 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저쪽 부천에 네. 상위 용사들 그러니까 이제 뭐 월남전이나 6.25 전쟁 때 전쟁 나갔다가 다치신 다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뭐 팔도 다치시고 음. 이런 분들이 이제 생계가 막막하니까 이제 나라에서 네.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라 하고 땅을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산 화랑유원지 주변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들이 거기서 농사짓고 살았는데 그거를 화랑농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랑이란 말이 옛날 신라 때 화랑, 그러니까 예. 나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화랑 농원이 됐고 이제 그분들이 다 떠나시고 거기 현재 이제 저수지하고 유원지만 남았죠. 그래서 이제 화랑 유원지라고 이제 이름이 붙였고 옛날엔 그 저수지 물이 얼어가지고 거기서 막 스케이트도 타고 막 그랬어요. 맞아요. 예, 저도 기억나시죠? 네, 네네. 거기는 꽁꽁 얼었었어요. 네네 항상 맞습니다. 겨울마다. 네네. 그리고 거기서 막 낚시도 많이 했고 네, 옛날 네. 낚시터기도 했고 하여튼 뭐
그런 곳이 이제 화랑 유원지인데 이제 그런 이름들이 이렇게 남아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겁니다. 네. 네네. 근데 그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군요. 나이 드신 분들도 왜 여기 화랑유원지에 호국 영년들이 거기가 와야 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이 오냐 막 이런 그렇죠.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네, 있잖아요. 완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아, 네, 네. 정말.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2014년 4월 16일 선생님은 원일중학교에서 재직 중이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때 선생님은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네, 참. 네. 뭐 할 얘기가 참 많죠. 그때 얘기는. 네. 그때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당일날 아침에 저도 뉴스에서 이제 뭐 전남 바닷가 앞에서 이제 세월호가 전복됐다라는 얘기. 근데 뭐 다 구조됐다 뉴스가 또 바로 나와서 네. 이제 다행이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얼마 뒤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 걸 밝혀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기 전에 학교로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 수학여행 가요 하면서 이제 막 신나가지고 이제 갔다 와서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네. 스승의 날 때 찾아올게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남아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당시 원일중학교의 아이들이 그 단원고등학교에 48명이 갔는데 40명 넘게 이제 그 참사로 희생이 돼서 이제 그 아이들을 제가 또 2년 동안 계속 그 같이 수업을 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아이들 중에는 이제 저랑 같이 역사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한 아이들도 있어서 제 마음속에 아주 깊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이 많이 네네. 있었었군요. 네네네. 다른 분들보다 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아픈 기억 뭐 이런 게 더 크실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뭐 당사자라 그렇지만 또 직접 네네. 가르쳤던 제자들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네네. 네, 하고 싶은 이야기 해주세요. 뭐 많은 아이들의 얼굴이 뭐 다 이렇게 이제 뭐 떠오르고 이제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원일중학교에 좀 오래 근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 해보니까 이제 14년 동안 제가 근무를 했던데 저도 이제 처음에 담임을 하면서 그때 이제 단원고등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담임이니까 중3 담임이니까는 고등학교로 이제 진학을 아이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단원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단원고에 가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지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원고에 갔던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뭐 성적이 뭐 이렇게 학급에서 최상위권은 아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성적이 좋은 아이들도 있었지만 네. 그다음에 뭐 중간 이하의 아이들은 제가 보낸 아이들 중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중상위권 아이들이 단원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슨 성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도 안 치고 아침에 지각도 안 하고 선생님이 오늘 뭐 몇 분단 청소야 그러면은 한 명도 도망 안 가고 청소 다 하는. 그러니까 정말 착하고 정말 순진하고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했던 아이들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중에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서 왜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말에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 상황에서 좀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좀 뛰쳐 나오지. 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 봤더니 이 아이들 그 품성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나
선생님이나 어떤 이런 제도권에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순응하고 받아들였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뛰쳐나올 생각을 못하지 않았을까. 이게 참 굉장히 안타깝죠. 예. 그래서 제가 참 그 아이들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저희 교육관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네.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판단하고 뛰쳐나올 수 있는 아이로 제가 가르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제가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일 이후로.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들한테 이런 좀 뭔가 잘못된 상황이 있으면은 그 상황을 좀 깨고 나올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절실하게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어떡합니까? 이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늘 가슴 한켠에 이 아이들을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다들 어쨌든 심성이 그런 아이들이었고 또 어른들에 대한 믿음이 있는 아이들이었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참사 이후로 원일 중에서 별이 된 아이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마음을 다친 형제자매 또 돌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시면서 어떤 마음들이 들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네네. 사실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마음이 아프셨을 거다. 뭐 사실 뭐 가슴에 묻는 게 자식인데 먼저 간 자식들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예. 근데 이제 원일중학교의 당시에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동생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머님들은 다 그때 이제 광화문 가시고 뭐 청운동 가시고 해서 한참 뒤에 이제 오셨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단원중학교하고 그 원일중학교하고 와동중학교는 특별히 이제 그 동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복지사 선생님을 한 분씩 그 학교에 배치를 해줬어요. 네. 그 해에.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교실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동생들이 별도의 이제 실에 모여 있었거든요. 1년 내내. 그러니까 네. 그 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집에 가도 부모님 안 계시고 돌볼 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전 너무 이제 마음에 밟히고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장례식도 치르러 가야 되고 또 이제 뭐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교실에 안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는 공부를 못했죠, 이 아이들이.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마음.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도 자기 친구를 떠나 보냈지만 슬퍼할 수 없고 아파할 수 없는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장례식장 가지 말고 시험 봐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아이들의 그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 형제 자매들이 이제 그 이듬해에 그러니까 2015년이죠. 이제 다시 이제 교실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복지사 선생님도 떠나시고 그 교실도 이제 폐쇄되고 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와도 교실에 일찍 안 들어가고 복도에서 배회하다가 종치면 들어갔다가 쉬는 시간만 되면 이제 바로 또 뛰쳐나와서 뭐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점심을 안 먹어요, 얘네들이. 도시락 그 학교 급식을 안 먹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몰랐죠. 근데 다른 애들은 다 교실에서 급식을 먹고 있는데 얘네들은 급식을 안 먹고 이제 돌아다니는 걸 이제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왜 밥 안 먹니? 그때 처음에는 이제 뭐 밥맛이 없어요. 이제 뭐 근데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 교실에서 밥을 먹을 때 같이 있는 반 친구들이 이제 자기를 바라보고 야 너는 뭐 형이 죽었는데 언니가 죽었는데 뭐 밥이 들어가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그 그러니까. 같은 반 친구들이 그럴 리가 없겠죠. 다 뻔히 아는데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애들이 이제 밥을 못 먹고 돌아다니길래 야 니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밥을 먹어야지 한참 클 나이에 해가지고 이제 걔네들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제 방에서 이제 급식을 타다가 줬더니 또 먹더라고요. 잘 먹어요 또. 예. 단 그 불을 꺼놓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야 밥 먹을 때 야 밥이 코로 들어가면 어떡하냐. 불 켜고 먹어라 했는데도 불을 끄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제가 이제 이해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니네 그래 알았다. 뭐 밥을 불을 켜고 먹던 불을 끄고 먹던 뭐 밥만 먹어라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자리를 이제 비켜줬죠.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그 이 아이들이 이제 그 교실로 복귀했을 때 갑자기 수업 중간에 울음을 팡 터트리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억눌렸던 내지는 무의식 속에 잠재했던 그런 아픔들이 이렇게 확 이제 폭발이 되나 봐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교실이 이제 얼음이 되는 거죠. 다들 그냥 수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다 알죠. 왜 그러는지. 그래서 이제 아이를 옆에 있는 짝꿍이 이제 데리고 뭐 이제 상담실이나 이제 보건실로 데려가게 되죠. 이제 그런 아이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겪다 보니까 저 아이들도 마음을 돌봐야 될 텐데 저 아이들을 누가 돌본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이제 이런 어떤 그 4.16으로 인한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게 집중됐던 것들이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아이들까지는 이제 그 트라우마 치료에 손길이 미치지 않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쨌든 윤희 동생이 있었잖아요. 똑같이 중3에 있었고 갑자기 막 해교 생각이 나고 해교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 한 번도 걔도 문을 닫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얘기하는 걸 못하게 하고 얼마나 심했을까라는 이 아이들의 트라우마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갑자기 막 저희 부모들은 마음이 그때 아파오네요. 너무 막 정신이 없어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잘 보살피지 못했는데 그래서 선생님 옆에 계셔서 우리 형제자매들 이렇게 돌봐주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뭐 제가 잘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요. 저도 참 그때 더 이 아이들을 좀 가까이 가서 보살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많은데 그 제 기억으로 그때 이제 아이들 막 이제 뭐 그 배에서 올라왔을 때 그때 막 장례식을 막 뭐 저도 이제 안산에 거의 장례식장 다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산발의 영란이 동생이 있어요. 네. 이름을 말하긴 좀 그렇고 네. 그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아주 어릴 때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아이고 제가 언니가 그렇게 된 걸 이해할까 했는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올해 2월 달에 이제 고3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10년째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이제 연락을 했어요. 뭐 제가 이제 그동안 쭉 지켜보았죠. 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는 이제 그 기념으로 이제 점심을 같이 이제 먹으면서 네. 이제 저의 이제 마음속에 담아놨던 얘기를 이제 했죠. 이제 10년 동안 내가 그때 그 우리 이제 친구들 별이 된 친구들한테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지는 못했지만 이제 너 동생들은 내가 돌보겠다 해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올해 고3이 되고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네. 이제 10년 동안 내가 약속을 지켰다.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네. 이제 약속을 다 지킨 것 같습니다. 선생님처럼 훌륭한 네네네. 분을 만난 그 아이들은 참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좀 분위기를 바뀌어서 선생님도 여기 단원 FM에서 안산 역사 이야기, 3.1 운동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방송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앞으로 안산에 어떤 이야기와 어떤 방송을 만들고 싶으신지 방송 소개와 각오를 잠깐 짧게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우리 안산에 사시는 분들은 안산의 역사를 잘 잘 몰라요. 모르세요. 네, 네네. 맞아요. 왜 모르실까 생각해봤는데, 누가 얘기 안 해줘요. 네네. 그 안산이 이렇게 이주민의 도시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안산 토박이가 2만도 안 되는데 또 그분들이 다 떠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 한 10,0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여기서는 이제 속된 말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산이 공단이 개발되기 이전의 역사를 잘 모르세요. 그리고 또 안산이라고 하는 곳을 그러니까 잠깐 거쳐가는 곳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셔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는 안산이 고향이잖아요. 네. 여기서 자라고 학교를 다니고 이제 큰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커서 자기 고향에 대한 기억이 네. 정말 아름다운 기억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단에서 연기 나고 뭐 공연 나고 뭐 외국인 노동자들 많고 이런 기억들이 아니라 우리 안산에도 참 훌륭한 역사가 있었고 훌륭한 인물이 있었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산에 대한 어떤 자긍심, 네.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또 안산에 이주해 오신 우리 어른들한테도 안산은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손잡고 이런 유적지도 다니시고 또 역사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이런 곳인데 정말 황폐한 곳이 아니고 공장만 있는 곳이 아니다. 아름다운 전통과 또 유구한 역사가 있는 곳이 우리 안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제 그 신대광의 안산 역사 이야기라고 하는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희도 네. 열심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안산에 살면 어쨌든 안산의 역사도 좀 알고 지역에 살면서 지역이 이렇게 훌륭한 곳이었다는 것도 알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선생님의 이야기 매주 화요일 저녁 10시 신대강의 안산 역사 이야기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오늘 네네. 함께 해주셨는데 네 저희하고 한번 해보시니까 어때요? 혼자 하시다가 저희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안산 역사도 또 많이 네. 배웠고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역사 이야기에 또 이렇게 저기 혹시 게스트가 필요하면 저희 초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벌써 3월이 얼마 안 있으면 3월인데요. 저희는 지금 세월호 참사 10주기 전국 시민행진 안녕하십니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25일 제주도 이게 이제 지나서 이제 방송되는 거라 네 저희가 지금 도보 중이군요. 네 도보 중에 방송되는 거라 네 청취자 여러분 지금 네 저희가 도보 행진 중입니다. 지난 25일 제주도를 출발하여 26일 팽목항에서 기자회견하고 네,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3월 1일 오늘은 부산에서 세월호 10주기를 기억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네, 안산은 3월 15일 함께 걸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15일, 16일은 네, 풀로 걷습니다. 서울까지. 네, 전에 했던 것처럼 전에 저희가 걷기 했잖아요. 안산에서 네, 광명에서 한번 쉬고 네, 16일 서울에 도착하는 예정입니다. 거기에 이거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발걸음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선생님도 오늘 동참해 주세요. 아이들 데리고 오세요. 아, 네, 네. 환영합니다. 풀로는 못 걸어도 조금이라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노래 경서예지의 하루하루 듣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있어도 난 슬프지 않아 그대밖에 추억이 있으니 하지만 깊은 어저 남은 추억이 채울 수 없는 걸 언젠간 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차가운 그대 이별의 말에 할 말은 눈물뿐이라서 바라볼 수 없던 나의 그대 하루하루 지나가면 익숙해질까 눈을 감아야만 그댈 볼 수 있다는 것에 더 이상 그대의 기쁨이 될 수 없음에 나는 또 슬퍼하게 될 거야 하루하루 지나가면 잊을 수 있을걸 그대의 모습과 사랑했던 기억들을 끝내 잃을 수 없었던 약속들을 나는 또 슬퍼하고 말 거야 언젠간 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